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약간 습도가 높아지면서 불쾌감이 습한 그런 기분이 있는데, 다행히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면서 어제 우리나라 증시 아주 대단한 뚝심을 보여준 하루였죠. 미국도 오늘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대감을 높게 한 그런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전쟁의 휴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했죠. 전쟁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한쪽이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짓눌러야 이 전쟁이 빨리 끝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치고받으면 오래가는 거죠. 불확실성이 오래가는 것보다는 어느 한쪽이 빨리 제압을 해야 상대편도 피해가 적고, 협상을 해야 인명피해도 적고 주식도 오르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리전쟁이죠.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상승하죠. 불안의 벽, 다양한 전쟁,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관세 협상, 이 모든 불안의 벽을 타고 주식은 상승한다. 그 뒷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뒤에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시장을 밀어 올리고 있다. 유동성이 시장을 밀어 올리고 있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 국가든지 돈을 쪼이는 나라가 없죠. 미국은 겉으로는 쪼인다 하지만 다양한 세금 깎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식시장과 시장을 떠받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풀고 있다. 우리나라도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고, 전쟁 저것 때문에 또 금리 내리고 돈 풀고, 이러한 것들이 시장을 밀어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유동성의 힘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름까지는 꺾일 것 같지는 않다. 여름 이후에는 뭔가 불안한 모습은 있지만 당분간은 꺾일 것 같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죠. 그래서 추가 상승은 가능한가? 특히 우리나라만 본다면 다양한 추가 상승의 요인이 있죠. 추경이 30조나 하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신정부가 어떤 프레임을 짜고 이제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원화, 작년에 우리나라가 바닥을 쳤고, 다음에 원화가 달러가 약세로 돌면서 다른 이머징 국가라든지 다른 국가들이 통화가 강세로 도는 거, 금리 안정적인 모습, 돈을 푸는 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7월까지는 일단은 고고 뒤로 물러서면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지난 주말에 30% 정도 현금은 좀 필요하다라고 약간 보수적인 관점을 냈는데, 이 30% 현금을 여러분들이 어제 마련할 것 같지는 않고, 만약 현금이 있다면 이걸 어디다 투자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것도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방금 끝난 미국 증시를 보면 다우 플러스 0.75, 나스닥 플러스 1.52, S&P 500 플러스 0.94, 전체적으로 반등의 모습이다. 니케이도 반등, 상해도 반등, 항생,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상승 반전하는 모습. 우리나라가 아주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를 보면 중동 휴전 이야기가 나오겠죠. 장중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WTI는 반대로 급락했고요. JP 모건은 활짝 웃었다. 이러한 긴급 협상 및 휴전 제한 속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부각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유가 상한선 논쟁도 부각이 됐죠. 그러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 캐나다 G7 서밋 기대감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치솟던 유가가 급락 반전세로 돌아섰죠. 뉴욕 증시는 급등. 장중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에도 뉴욕 4대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기업 뉴스가 트럼프 미디어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7대 3으로 섞더라고요. 7대 3으로 섞어가지고 ETF를 추진하겠다. 트럼프 미디어의 대주주가 트럼프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난 미국을 이해를 할 수 없어.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메타, 왓츠앱인수 11년 만에 첫 광고도에 구독 서비스도 할 것이다. 알리바바가 애플이 서로 협업을 많이 하죠. 서로 맞춤으로 새 AI 모델을 출시하겠다. 애플 중 부활 신호탄이 될까? 애플은 오늘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히터류 세계 매장 3위인 인도가 과연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인도의 히터류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잘 해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은 다 판다. 경영난의 닛산은 느노 주식을 팔기도 했죠. 가지고 있는
느너 주식도 파는 닛산의 모습 정말 살아나기 힘들 것 같아요. 문어발 트럼프 가족기업 트럼프 폰도 나온다는 거죠. 네, 440 몇 달러인가? 아,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저는 미국을 아직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공사가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 집안은. 오늘 시장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이란, 이스라엘, 미의 다급히 휴전 협상 희망을 신호를 보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트럼프 G7 정상회의 참석, 러시아를 쫓아낸 건 실수였다. 그러면서 오바마를 또 물어뜯더라고요. 뉴욕 여는 6월 제조업 지수 마이너스 16, 4개월째 위축, 전망은 하해하는 모습을 하해 신호를 보냈다. EU 미국 10% 관세 수용보도를 일축했다. 협상 합의에 도달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나 회사에서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한다. 499달러의 트럼프 폰을 출시를 한다. 미친 짓이죠. 예. 여전히 미국의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메타가 왓츠앱 인수 11년 만에 첫 광고를 도입을 한답니다. 파리 에어쇼에서 이스라엘 부스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공격용 무기를 전시했다는 이유로 마이클 세일러, 이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아니고 지금 스트레치로 이름을 바꿨는데 10.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을 했다. 이러면서 비트코인이 오늘 3%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AMD가 거의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애널리스트 그룹 쪽에서 애널리스트 회사 증권사에서 AMD의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AMD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 시장 주요 경제 지표물 주가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는 마이너스 0.04, 97.707 거의 움직이지 않았네요. 네, 원달러는 강세로 돌았습니다. 1358원까지 하락을 했네요. 원화 강세. 네, 채권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3.971, 네, 1.3bp 상승, 10년짜리 4.452, 2.8bp 상승. 우리가 이제 플라이트 칼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전자산으로 달러나 미국 국채나 이런 쪽으로 돈이 몰려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네, 향후에 전쟁 관련 여러 비용들을 오히려 채권 발행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 좀 깔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WTI는 2%나 하락하면서 69.85달러, 70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금은 1.33% 하락, 3,406달러. 전체적으로 안전자산이 오늘 모두 차익 매물을 맞네요. 테슬라는 1.14% 상승, 329달러. 엔비디아는 1.8% 상승, 144달러. 팔란티어는 3.25% 상승해서 141달러. 일단 다음 목표가 150달러죠. 최종 목표는 200달러이다. 애플은 0.9% 상승해서 198달러. 브로드컴은 1.16% 상승해서 251달러. 일라인딜은 빠졌네요. 808.58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주 좋네. 3.71달러. 어제 이제 우리나라도 뒤에서 이야기했지만은 SK 하이닉스 좋은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아주 좋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왜 좋은지 한번 살펴봅시다. 어제 SK 하이닉스가 가격이 5.2%나 오르면서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하이닉스가 24만 7,750원, 거의 제 목표인 25만 원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그러한 큰 상승 트렌드 기간에 들어왔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사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루빈용 HBM4를 선제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소식. HBM4 양산 일정이 앞당겼다. 루빈 샘플을 9월에 출하하는 것이 목표이다. 가장 엔비디아의 최신 버전이 루빈인데 여기 HBM4를 선제적으로 공급한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 샘플 공급이 임박하면서 SK 하이닉스 HBM4 출하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 초도 물량을 소량 선공급 중이다. 마이크론도 최근 HBM4 샘플을 납품하며 추격이 났었지만 초기 공급량은 SK 하이닉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그런 전망이 우세하다. SK 하이닉스는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HBM4 양산을 이관을 일정 부분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거고 또 몇 개월, 1, 2개월 당길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엔비디아가 루빈의 샘플 출시 시점을 기존 예상보다 앞당겨 9월로 조정하면서 SK 하이닉스의 소량의 HBM4를 우선 공급하는
타임 스케줄이 좀 앞당겨진 거라는 거죠. 이 소식이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누빈의 본격 출시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지만 관련 공급량이 빠르게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출시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적은 수량이라도 올해 루빈을 출시를 해야 되죠. 일각에서는 HBM 양산 시점이 내년 초로 일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현재로서는 SK하이닉스의 기존 계획이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HBM의 전장의 HBM3 대비 약 30% 이상의 가격 프리미엄이 예상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네, 속도도 빠르고 가격도 30%나 오른다.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입출력 단자 IO의 단자 수가 1024개에서 2048개로 2배 증가하고 다이 크기도 확대되면서 설계조가 복잡하다는 거죠. 고가라는 거죠. 마이크론은 최근 엔비디아의 HBM4 샘플을 납품하면서 SK하이닉스와 격차를 좁히고 있지만 초기 물량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율은 SK하이닉스가 낮다는 거죠. 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론의 생산 능력과 수율이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 대량 공급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엔비디아가 다수 공급사 전력을 고수하는 만큼 마이크론의 진입은 당연하나 초기 단계는 SK하이닉스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 이 바보가 이 물반 고기반 시장에 우리 삼성전자는 빠졌다는 거죠. 특히 엔비디아의 AI GPU 시장 점유율이 올해 45%에서 내년 65%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SK하이닉스 HBM 수요도 함께 늘어날 거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연간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아직 엔비디아의 HBM 공급망에 진입하지 못한 점도 SK하이닉스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HBM4 시장의 본격화와 함께 SK하이닉스의 HBM 매출도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HBM3가 기존의 HBM3 대비 약 20%의 프리미엄을 형성한 데 이어 HBM4는 30% 이상 가격 상승 효과가 예상이 되는 거 앞에서 이야기했죠. 따라서 HBM4는 고성능 AI 칩셋의 필수 부품으로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며 SK하이닉스가 기술 선도력을 바탕으로 시장승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업계는 내년 하반기 루빈 출시를 전후로 HBM4 공급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신속한 대응이 경쟁사 대비 우위를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좋은데 우리 SK하이닉스가 25만원 이렇게 하면 이제 30만원이 목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좌우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하이닉스는 매수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종목 리스트로 보여집니다. 네, TSMC도 2.02% 상승해서 215달러. 오늘 비트코인이 앞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가 10억 얼마를 더 사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 108,471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 시장은 무엇을 사야 되느냐. 늘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죠. 네, 우리의 숙제인데 30% 현금이나 현금을 좀 마련했다면 이제 뭔가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반도체, SK하이닉스, 엔비디아 HBM4 납품으로 상승했고 제약바이오, D&D 파마텍의 마시 인상 2.3 유효성 입증. D&D 파마텍 한번 봅시다. 어제 D&D 파마텍이 상으로 들어가 버렸죠. 네, 상 들어가서 12만 7천원까지 이제 1조가 넘어갔는데 제 목표는 3조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여러분들에게 D&D 파마텍은 3조가 목표이다. 저는 이슬기 사장 CEO의 그 실험 정신, 다음에 실력 이런 것들이 믿음이 간다는 거죠. 네, D&D 파마텍의 상승이 어제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D&D 파마텍의 장점을 한번 봅시다. 지금 마시라 그래가지고 대사 이상, 우리의 이제 뭐 고혈압, 뭐 여러 가지 우리 신진 대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 대사 이상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 지방간이 생기는 거죠. 이걸 마시라 그러는데 마시의 기존 치료제는 베링거 잉글하임의 경쟁 약물 서보튜타이드 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서보튜타이드. 이 베링거 잉글하임의 경쟁 약물이 듀타이드가 48주간 임상에서 보여준 효과와 유사한 수준을 우리 D&D 파마텍의 파이프라인인 DD01이 단 12주 만에 달성했다는 거죠. 네, 48주의 임상을 해서 보여준 결과를 12주 만에 보여줬다. 동사가 개발 중인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마시의 치료제인 DD01의 임상 2상 1차 평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현재 48주까지 투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는 더 나은 결과가 기대된다.
12주만으로 이미 베링거 인겔하임의 서버튜 타이드를 넘어섰는데 48주를 하면은 더 넘어서겠다는 거죠. 현재 베링거 인겔하임과 머크, 알티민, D&D 파마텍이 임상, 2상, 3상 단계 경쟁 중이다. 몇 개 안 되네요. 이번 2상 결과는 글로벌 제약사들도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중요한 결과이다. 연말까지 기술 이전에 관련해서 좋은 소식 애로가 나올 것이다. 네, D&D 파마텍의 DD01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과 글루카곤의 이중작용 기전을 갖는 약물이다. 네, 오늘도 추가 상승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AI 중에서 미국 국정기획 출범 하정우라는 네이버에서 총괄을 했던 분을 데리고 왔던데 그분 양력을 보니까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와서 석박사를 하고 진정한 에이스가 아주 젊고 아주 유능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AI 관련주들. 그래서 우리가 삼성 SDS 다음에 LG CNS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일단 치고 올라가는 모습 추가로 상승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지주사가 어제 좋았는데 HD 현대 같은 상법 개정 속도 관련해서 하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AI는 플리토, 삼성 SDS, 한글과 컴퓨터, 지주사는 하나, HD현대, 우리산업홀딩스, 증권은 키움, 미래, 삼성, 건설은 DLENC,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상승 테마주를 보면 원자력 발전에서 우리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비츠로테크,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우리 목표가 5만 원을 뚫고 갔는데 이제 6만 원 정도를 보고 7만 원까지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현대건설은 8만 원까지 왔습니다. 건설 DNES,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제가 GS건설 2만 원 2만 5천 원 받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지역 앞에 코나아이, 웹캐시, 유라클, 갤럭시안 머니트리, 코쿤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 어제 전선주가 좋았죠. 전선, 전력기기,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산일전기,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이 좋았는데 오늘도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 효성중공업도 76만 9천 원까지 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죠. 13%나 상승하는 모습 상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 SDS. 그래서 저는 삼성 SD하고 LG CNS를 사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천해 주는 거죠. 삼성 SDS 16만 7천 원이니까 20만 원 보고 사라. 삼성 SDS. 그다음에 LG CNS도 지금 상당히 상장한 이후에 비실비실하면서 여기 빠지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옆으로 기면서 이제 올라와 버렸는데 얘는 9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1년에 영업이익이 5천억 넘게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할 거면 10만 원까지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성 SDS, LG CNS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매수 추천해 드립니다. 어제 토모큐브도 올라왔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가노닉스를 이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는데 토모큐브 우리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물려가지고 이렇게 빠졌다 고생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더 찍고 올라간다. 목표 가격은 5만 원이다. 5만 원까지는 견디자. 바이오는 견뎌야 됩니다. 저도 바이오 큰 방향성만 보지 제가 이런 작은 어떤 변동성을 볼 수는 없습니다. 견디셔야 합니다. 물려서 마음고생하신 분들 견디십시오. 네, 결론 봅시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이미 이스라엘의 일반적 승리로 기울고 있다. 이 전쟁이 빨리 끝나려면 한쪽으로 승리가 기울어져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휴전협정이 빨리 진행되면 오히려 방산주 업종들에게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방산주는 좀 주의하자.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호악재가 존재하다. 호재는 미국 증시 반등이죠. 악재는 우리가 먼저 전일 반등한 관계로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 정도는 참고 견뎌야 되지 않을까. 향후 우리나라가 30조 이상의 추경 효과의 기대감으로 상당히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30조를 발표할 때 차익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견디자. 전일 앞에서 이야기했던 데이터 센터 관련주 상승, 지역 화폐, 가상 화폐, 화해가 아니라 화폐, 전선, 원자력, 전력기기, 지주사, AI, 반도체 등이 기존 간장들의 상승이 강화됐다. 그렇죠? 네. 금일도 이런 상승 트렌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단기 차익 매물을 살짝 맞을 수 있는데 이때 사고 싶은 종목을 오히려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존버 전략을 추천한다. 네, 이미 상승한 섹터는 상승 시마다 소폭 시 이익 실현 전략, 분할 매도 전략을 추천한 반면 신규 진입은 다른 것들은 다 올랐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주 삼성 SDS, LG CNS, 네이버 좋아 보입니다.
카카오, 알테오젠, 토모큐브, D&D 파마텍,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 과상화폐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즐거운 화요일을 응원해 봅니다. 네, 물반 고기반의 시장이 왔는데 여러분의 계좌에서 또 파란불을 켜는 분도 계시죠. 제가 또 그런 케이스인데 잘 견딥시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유료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돈 많이 버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